부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기장과 강서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수요 응답형 버스가 확대되고 도시고속형 버스가 도입됩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풍수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하공간과 하천 등 5대 위험 유형을 집중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침수 취약지 339곳을 지정하고 맨홀 14,000곳에 추락 방지 시설을 연내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하늘길 엘리베이터와 공방, 북카페, 심야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전쟁 피란민의 삶과 역사가 깃든 초량 168계단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기장과 강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수요 응답형 버스가 확대되고 도시 고속형 버스가 신설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바일 앱으로 승차지와 하차지를 선택하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부르면 오는 버스 타바라입니다. 버스 요금을 내고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인데 그동안 기장 오시리아 지역에서 총 5대 시범 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넉 대를 더 추가해 송정 구간까지 운행되고 강서구엔 신규로 타바라 9대가 도입돼 이동 소외 지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시고속형 버스 신설입니다. 다대포에서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인 3001번, 강서 차고지에서 서면역을 연결하는 3002번, 태종대에서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3003번, 강서 차고지에서 지사 산단을 연결하는 3007번 등 총 4개 노선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자갈치와 서면, 센텀, 김해공항까지 교량과 터널을 활용해 빠른 이동이 가능해진 겁니다. 입주가 시작된 에코 델타시티와 일광 신도시에는 중복 운행 노선을 조정해 신규 노선을 공급합니다. 122번은 명지 환승센터에서 하단역으로 종점을 변경하고 에코 델타시티를 경유합니다. 기장 청강리 차고지에서 정관 신도시를 운행하는 182번은 장산역에서 청강리까지 구간을 단축하고 일광 신도시를 경유하고 정관에서 안평역을 오고 가는 188번도 일광 신도시를 거칩니다. 1000번과 1006번, 1009번 등 이용객이 적거나 중복되는 8개 노선은 폐선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대심도 건설, 사상 하단선 개통 등 대규모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2단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2026년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전체를 보게 되면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상 하단선, 부전 마산선 그리고 노포 양산 간의 그 도시 철도가 완성되는 시점에 도시 구조가 전체적으로 좀 변경이 있을 시 도시 내부에 대한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1년 4개월간 빅데이터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5일 첫 차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 168계단은 한국전쟁 피란민의 삶과 역사가 깃든 장소입니다. 현재는 하늘길 엘리베이터와 공방, 북카페, 심야 영화관 등이 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 인생샷 명소로 입소문난 초량 168 하늘길을 김진웅 동구청장이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동구에는 한국 근대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초량 168 계단이 있습니다. 40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168개의 계단에는 부산에 정착한 한국 전쟁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현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초량 168 계단 하늘길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맛집이라든가 주얼리 공방, 북카페 등 청년 창업 공간인 이바구 플랫폼이 들어서 볼거리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초량 168 계단 중턱에는 전국 최초의 야외 심야 영화관 168 더 데크가 있고요. 계단 끝자락으로 올라가면 다채로운 명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명란 브랜드 연구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에서는 초량 168 계단을 장식할 문학 작품을 공모해서 올 가을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계단에 새겨져 색다른 재미를 더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부산시가 도로지반치마 특별대책 전담팀을 운영해 사상구 세병로 일원 점검과 보수를 마쳤습니다. 7월부터는 관리 범위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전담팀을 확대 운영합니다. 현재 하수관로 준설과 CCTV 조사,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등으로 추가 침하를 막은 상태이며 관련 정보는 이달 말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시는 여름철 풍수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하 공간, 하천 등 5대 위험 유형을 집중 관리합니다. 또 침수 취약지 339곳을 지정하고 맨홀 14,000곳의 추락 방지 시설을 연내 설치할 계획입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추진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지방 분권 균형 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는 최근 해수부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2029년 이전 계획에 대한 사실상 질책으로 임시청사를 통한 조기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HMM 등 동반 이전을 촉구하며 부산시가 이전 인력의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25일 A학교법인 산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반 15명을 투입해 학교 운영 전반을 점검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부산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교 운영 문제와 학년 초부터의 비정상적 행태에 재단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시 교육청이 요청한 A학교법인 임시이사 교체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신안 김해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5일 첫 삽을 뜨고 동부가 물류거점 인프라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총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송정 나들목부터 동김해 분기점까지 12.8km 4차로 규모로 추진됩니다. 개통되면 현재 40분 걸리던 구간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2029년 핵심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전체 공사는 203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단돈 3,000원으로 김치찌개와 밥, 반찬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청년 밥상 문간이 있습니다. 배고픈 청년들을 위해 한 신부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그 따뜻한 이야기를 딜라이브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북구 정릉시장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에는 고기와 두부, 라면 사리까지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함께 먹는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이 식사 한 끼의 가격은 단돈 3,000원, 이른바 3,000원의 식당입니다. 가격이 싼데 맛이 있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싼데 되게 저렴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이랑 반찬 같은 것도 무제한으로 리필을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을 연 이는 이문수 신부입니다. 평소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문수 신부는 굶주리다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뉴스를 접하고 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분이
이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이곳을 찾는 손님은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평균 150여 명. 한 그릇을 판매할 때마다 약 2,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보람은 없습니다. 남학생들이 제일 밥을 많이 먹거든요. 평균 한 사람당 한 3그릇 정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괜히 흐뭇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집에 가서 밥 먹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밥상 문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도움을 주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운영을 돕고 있고, 라면 회사에서 라면사리를, 김치 회사에서 김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따뜻한 마음은 종교의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3,000원 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스님은 매달 10kg의 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듣고 저도 뭐 별 크게 뭐 보태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역할도 많이 하시고 청년 문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모습이 좋아서 신부님과 그냥 격이 없이 이렇게 인연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밥상 문간은 정릉시장의 1호점을 시작으로 이대 앞과 낙성대역 인근, 또 대학로의 슬로우점까지 대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점차 확장됐습니다. 굶는 청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이문수 신부, 그리고 그 뜻에 공감해 함께하는 한 스님과 주변 이웃들.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오늘도 많은 청년들은 허기진 마음을 든든히 채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희입니다. 거제에서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이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온라인 탄원 서명 운동을 벌여 나흘 만에 3만여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는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악랄한 범죄라며 가해자 엄벌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청년 공무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청년위원회는 지난 5월 한 달간 노동 환경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효성 없는 수시 호출과 대기 등 과도한 비상근무 체계로 공무원들의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속 집행 폐지와 악성 민원 보호 대책 강화, 직장 및 지방의회 갑질 근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내 수영장 옷장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수영장 남자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총 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교 졸업 후 직업 없이 지내던 A씨가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오는 7월 1일 첫 시도민 토론회를 부산 원도심권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의 추진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산과 경남 전역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총 8차례 토론회가 이어지며 시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논의의 장으로 운영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넓히고 시도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